자, 우선 저번 주 과제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56쪽 펴보세요. 이번에 그게 사정사고가 좀 많았어요. 아, 문제. 그렇죠. 찾아서 찾아보고 이러면 재밌는데. 찾아보기 너무 많았어요. 자, 1번은 그러니까 여기 어울리는 한자성어가 1번입니다. 남과 일몽.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상감이죠. 무상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고려가 망하고 이제 그 유신 중 한 명인 길제가 고려의 도읍지 개성을 돌아보면서 특히 마지막 중장에서 보면 태평영월이 꿈이구나. 태평영월은 고려가 아주 잘 태평스럽게 잘 이렇게 맞죠. 전성기였죠. 그때가 꿈 같구나라고 하죠. 요 1번의 남갈명도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남가가 뭐냐면요. 남은 남쪽이고 가는 이게 나뭇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어느 시대 그런 거 얘기할게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근데 꿈에서 뭐냐면 이렇게 막 부귀영화를 누린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깨면 뭡니까? 나 꿈이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남가일몽이 그러니까 남가일몽 뜻을 씁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자성 같은 경우는 누구 있는 한자의 뜻을 알아봤자 그러니까 사자성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뜻 자체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자성어가 어떤 중국, 특히 중국이죠. 거기다 이 한자성어는 중국에서 나오겠지. 중국의 어떤 역사 아니면 어떤 이야기 이런 것에 유래되어서 나온 게 있거든. 그럼 그런 거는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 남갈병은 꿈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조의 하자도 한때 고려왕조의 태평영월을 맞죠? 떠올리면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남갈명이 답이 된다. 2번은 이것도 한자성어죠, 맞죠? 한자성어 맞는 자. 이 시의 주제를 함수가 한자성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의 남갈명은 이거는 특히 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자의 정서, 그걸 얘기한 건데 이 작품의 어떤 주제는 뭐냐면 위에 보면 있죠. 망국의 한이죠. 가장 큰 인생 무상도 있지만 망국의 한, 나라가 망한 한이죠. 맞죠? 나라도 만약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잖아. 망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하면서 조금 한스러울 수 있겠죠. 그거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멸망한 것을 한탄한다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맥수지탄. 맥수지탄. 요게 고국의 멸망, 그러니까 자기 나라 고국의 멸망을 한탄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맥수지탄은 맥수지가 요 진짜 뭐뭐의 라는 뜻의 한자고 탄은 한탄이죠. 맥수할 때 이 맥이 뭐냐면 이게 본이 맥자입니다. 맞아. 맥주할 때 맥자입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가 망했어. 망했는데 뭡니까? 나는 망해도 여전히 신고는 잘하겠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만 내가 이게 무슨 나라였노? 은나라입니다. 은나라가 나라가 망했지만 이 본인은 예전같이 잘 자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걸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맥수지탄이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본인은 잘 자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난갈명이나 맥수지탄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영어 단어같이 알고 있으면 좋죠. 맥수지탄 진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전 시간 중에 보면 나라가 망한, 특히 이제 고조에서 조선 넘어갈 때 그때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이 고조 유신들이 지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수지탄을 알고 있으면 써먹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3번은 하자의 심리와 유사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시자의 심리와 유사한 것은 뭔가? 이것도 쉽게 뭡니까? 이것도 나라가 망했지? 네. 1번이 뭐냐면요. 1번 답인데요. 나는 새는 저물어도 옛집을 찾는다. 그러니까 새는 뭡니까? 집이 있다 이거죠. 둥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저 배야. 그러니까 하자는 지금 이렇게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오는 저 배야.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뉘게서 묵나. 그러니까 누구 집에서 묵냐 이겁니다. 어디서 묵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집을 떠나서 방랑하는 어떤 하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잃은 이 위에 있는 시조의 하자와 유사하죠. 1번의 답입니다. 아마 2번 나라 나오는데요. 이건 대놓고 나라 하는데 이건 뭡니까? 나라가 오래가 많은 1000명이 다 해가면 시든 나무에 새 필요 없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계속 오래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있으면 얘기했죠. 답은 5번이죠. 5번 벼슬을 이제 맞죠. 벼슬이 없기 때문에 혼자 말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5번이고 5번에 니은의 중장에 주될 수 있는 수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대조법입니다. 얘기했지만 자연과 인간의 어떤 대비를 통해서 인생사가 무상한 걸 강조하죠. 대조법 쓰면 되고 6번은 어즈버와 같은 표현에 영향을 주면서 이거는 우리가 향가를 배울 때 얘기했지만 19채 향가의 그 낙구의 감탄사가 뭐다. 나중에 이렇게 시조에 보면 종장의 처음에 이렇게 어즈버와 같은 감탄사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6번 답은 19채 향가의 영향입니다. 19채 향가의 영향. 그걸 얘기합니다. 자, 7번, 8번 다 앉아서 거네. 8번은 답 얘기했죠. 4번입니다. 맥수지탄. 7번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평연을 그러니까 뭔가 태평한 세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정어가 1번의 강구연월. 이것도 강구가 뭐냐면요. 아주 번화한 발전한 큰 길거리 같은 겁니다. 알겠죠? 연호는 뭐냐? 연기가 달빛에 비친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화로운 풍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릉도원에 찾아서 말해. 무릉도원 사자성어는 그냥 네 글자로 된 한자성어로 사자성어. 무릉도원 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근데 무릉도원 좀 익숙해져요. 무릉도원이 뭔데요? 약간 좋은 곳. 그러니까 지금 이상적 장소, 이상향, 유토피아. 사자성어 같은 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좀 나란히 안 쓰면 좋을 것이 단사표현 같은 거. 단사표현은 여기죠. 그러니까 7번에 3번에 단사표현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단사표현은 이게 단사는 뭐냐? 단이 이게 단자이기 때문에 사는 이제 이건 먹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사는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밥 한 그릇만 딱 있는 거. 반찬도 뭐 이렇게 별로 없고. 표음은 요거는 표주박에 든 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요즘 얘기하면 그러니까 밥 한 그릇에 물 한 통 먹는 겁니다. 알죠? 그럼 이거 뭡니까? 단사 표현은 어떤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생활. 보통 자연에서의 삶에서 이런 생활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 수영사 보면 1번은 4번이겠죠. 세조를 찬양하면 안 되겠지. 이 시를 보고 맞지? 2번은 4번입니다.
3번은 2번 의지를 보여줍니다. 뭐였노? 3번. 사색적이다. 사색이 뭔데요? 생각하는 볼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니까 끝까지 나는 내가 모시는 왕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맞죠? 4번은 3번. 4번 뭐였는데? 4번.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쉽게 몰각하는 비역사 태도. 물론 이게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난 끝까지 한 왕을 모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번 같이 철새 정치인은 안 돼봤나? 철새 정치인 처음 듣나? 철새가 뭐고? 옮겨다니세요. 그렇지. 그러면 정치인이 철새면 어떻게 뭘 옮기겠노? 당적을 옮기겠죠. 네. 뭐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힘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 저는 얘네가 이 고사리가 지난 땅에서 난 무엇임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잊고 먹는다고 생각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기와 숙제가 역사를 잊었다. 근데 역사는 좀 옛날 과거의 일인데 이건 실시간으로 지금 그거니까 배기 숙제가 배기 숙제를 비판한 거니까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배기 숙제가 그 고사 나무를 먹은 게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거겠죠. 그 따지면 5번에는 5번입니다. 이것도 4번입니다. 보자. 하찮은 미인물이라도 존재가 진정한다. 이거는 너무 이슈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데. 죽음을 저는 왜? 야 고사리 이제 같이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나무는 너무 집중했네. 이 작품의 주제는 결국 뭐냐면 나는 이 단종만 모시겠다. 다른 왕을 모시지 않겠다라는 어떤 지조와 절개, 절의 이런 겁니다. 신앙으로서요. 진짜 그것입니다. 너무 고사리에 집중했고 고사리 나물 평소에 좋아하나 보네.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구우면 맛있죠. 5번입니다. 충절. 6번은 2번입니다. 이건 어렵죠. 이거는 보세요.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충절. 맞죠? 1번 보세요. 넋이라도 님과 함께 하겠다. 3번 보세요. 사계절 푸르다. 변치한다는 얘기죠. 맞죠? 마음이 변치한다. 4번도 보면 일편단심. 5번도 독야청청. 다 뭐냐면 1편단심 뭐냐면 한 조각 붉은 마음. 이것도 어떤 변치 않는 마음을 얘기하고 독야청청은 뭡니까? 홀로 푸르겠다. 남든 다 배다. 나는 계속 푸르겠다. 소나무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뭐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한다. 이거 뭐 이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인걸이 뭐냐면 인재거든요. 인간은 뭡니까? 가고 아니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거기 보면 반대죠. 변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 어렵죠. 7번 또 이건 더 어렵네.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어. 뭐래? 나좀 나와서 보면 되지. 자, 노래와 주제가 이질적이라는 게 무슨 이질적이다. 좀 안 어울리는. 이질적이라는 것은 이만희 한번 계속 만나봅니다. 이질적이라는 것은요, 성질이 이거 반대말이 뭐냐면 동질적입니다.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성질이 이거는 같을 경우죠. 이거는 다를 이자입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쓰지.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면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다른 것은 다른 것을 결국 한마디로 이질적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좀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뭐냐? 이건 2번입니다. 요거는 우선 이렇게 갈게요. 1번, 3번, 5번은요 다 저번주에 있지만 요 수양산 요게 뭡니까? 단종과 세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다 단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단종에 대한 충돌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1번, 3번, 5번이 다 단종을 소설하고 있습니다. 단종을 그러니까 단종이 이렇게 폐위된 거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 그렇습니다. 단종이 이렇게 세조에 의해서 단종이 왕에서 물러난 것을 슬퍼한 그런 작품입니다. 1번에 속 타는 줄 이건 좀 이따 할 건데 속 타는 줄 모른다. 3번도 보면 마지막에 나도 울면 울어내리다 울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5번도 보면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희다 이별했다. 이 님이 단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4번은 보세요.
마지막 종점 뭐였습니까?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을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지 않는 충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은 간호나 삼각선은 다시 보자 한강수야. 삼각선 한강수는 한강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거게? 한강은 어딘지 알잖아. 서울. 서울에 있죠, 맞죠? 삼각산도 역시 이게 서울에 있는 무슨 산이었지 이게 북한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서울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한테 다시 보제이 하면서 맞죠? 서울에 있는 산하고 강한테 내가 간대이 다시 보제이. 그다음 중경 보면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한다 이거죠.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락동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시절이 수상하다는 것은 뭔가 그 당시 시대나 정세가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알겠죠? 혼란스러워서 내가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원이라는 사람 있었죠? 네. 김성원 들어봤나? 아니요. 이 사람이 이제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압니까? 조선하고 청하고 붙은 거 네. 누가 이겼나? 청이 이겼습니다. 우리 졌어요. 알죠? 근데 김상원은 그 막 싸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이 워낙 세니까 일부 신하들은 항복합시다 그냥 안 되겠습니다. 일단 다 죽겠습니다. 항복하고 나중을 대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김상원은 끝까지 저에게 항복하는 거 안 됩니다. 저 원한케는 한다면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항복했잖아. 그러면 청나라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겠노? 야, 어떻게 하겠노? 이거 어떻게? 주입이 나왔어. 너무 잘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나라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김성원이라는 사람이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데리고 보이는 거. 인질로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위험한 좀 적대적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그냥 조선 놔두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왕자도 데리고 왔고 왕자. 맞아요. 소현세자 맞아요. 맞죠? 왕자나 또 왕비인가 하여간 왕의 자식이나 가족들을 데리고 왔죠. 임지를 볼모죠. 또 신하들도 몇 명 데리고 왔고 물론 막 지금 여성들 맞죠? 그건 이제 좀 나쁜 의도도 데리고 온 거죠.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요즘은 뭐 전쟁이 그냥 전쟁하면 그냥 사람이 죽고 이런 게 중요하지. 옛날에는 전쟁이 끝나고 패배하면 그냥 그 나라는 완전히 다 뺏기는 겁니다. 철저히 짓밟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전쟁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2번은 김성원이 그렇게 해서 청나라에 끌려가면서 썼던 시조입니다. 김성원은 그 뒤에 어디 됐겠노? 아니 다시 왔어요. 한 몇 년 만에 왔습니다. 왜냐면 소현세도 같이 왔잖아. 그때 같이 아마 왔을 겁니다. 같이 다시 고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번은 5번입니다. 이거 그거잖아. 성경후정. 성경후정 아니에요? 성경자가 뭔데? 성경후정.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표현기법. 중의적 표현이란데 이게. 성경적 무슨 말인데? 내가 가르친 적이 없다. 그거 있잖아요. 성경후정. 성경후정. 성경후정은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의 전체가 그렇게 앞에는 성경후정이라 하면 앞에는 경치, 뒤에는 그에 대한 정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부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요거는 이제 그거잖아. 초장에 있는 거는 그 수양산이 중의적 표현이 되잖아. 수양대군이기도 하고 백이와 숙제 아까 문제도 있었죠. 백이와 숙제가 살던 산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게 답인데 썼나? 저 그래서 성경문제 썼나? 혹시? 그 중의법. 그거 썼으면 반 맞고 썼으면 그러니까 5번 또 이게 사실 이건 8번 같은 문제는 맞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풀기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 처음 보는 것도 있는데 5번은 이거는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기생이 누굽니까? 황진이라는 기생이 들어봤죠? 네. 그 황진이가 쓴 황진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학교에서 쓰는 거. 황진이 뭐 역사 시간이나 어디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
이 유명한 그 뭐가 있죠? 황진이 유명한 거. 그건 혹시 그거 아이가? 멍게 아이가 멍게. 내장 이렇게 안고 같이 분 빠져 죽은 거. 그거 아이가? 황진이 나 황진에 대해서 하는 사람 모른다. 아 그래요? 나는 내가 그리는 겁니다. 5번 요 시조는 요것도 시조인데 일부분인데요. 요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어. 그 선비를 유혹하기 위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명월이 벌써 이 뜻이 겁니다. 명월은 뭡니까? 밝은 달이죠, 맞죠? 네. 만공산은 뭐냐면요, 빈 산입니다. 아니다, 공산이 빈 산인데 만은 가득 찰 만자. 그러니까 밝은 달이 이 산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달빛이 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다 어떠니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요 앞에가 이제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벽계수, 그러니까 이거는 풀을 벽자, 푸른 계곡의 물 이런 뜻이군요. 벽계수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다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황진이가 좋아하던 선비님이 벽계수였어요. 그럼 명월도 뭐다? 황진이의 어떤 기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월이 뭡니까? 황진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도 되고 달을 얘기하는 것도 된다. 이게 중의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5번이다. 9번은 2번입니다. 9번은 2번. 요거는 이제는 그냥 배기와 숙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중의적인 게 아니죠. 체미나 푸세의 것은 이겁니다. 수양산은 얘기했지만 이게 배기와 숙제가 살던 산 수양산 혹은 수양대군. 체미는 고사리 이렇게 먹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또 성상문 입장에서 뭐냐 이게. 그러면 성상문 입장에서도 이거죠. 왕이 바뀌었잖아. 근데 옛날 신하들은 또 요즘 공무원들 같이 월급 받겠나 안 받겠나? 받습니다. 녹이라고 녹봉이라고 해서 받아. 왜? 최근에 역사 시간 했어요. 녹봉이랑 그 다른 두 가지 방법 하나 더 있는데. 녹봉 뭔데? 녹봉이 그 농사한 거. 그러니까 식량을 쌀을 받는 거죠. 식량 같은 걸 받는 거죠. 아니면 또 하는 거야. 또 시간 배웠는데 딴걸 딴 걸 준다 했는데 맞다. 뭐 주지? 어떻게 주지? 땅을 주는가? 맞다. 땅을 경자가 주는 그 땅을 줍니다. 땅을 해서 네가 여기서 농사 지어서 노동력. 그러니까 너가 하인 시켜갖고 여기 농사 지어서 네가 알아서 여기서 먹어라. 여기서 거두는 걸 네가 먹어라. 아니면 하나는 그냥 녹봉 만든 거. 둘 중 하나일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채미는 고사리를 키워 먹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조의 녹봉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 먹는 거죠. 푸세 것도 역시 똑같죠. 왜냐면 푸세 것이 이거 나물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3번, 4번도 역시 중의적 의미는 있습니다. 실제 청산문이 이제 청산문 처형당했잖아. 청산문 집에 가보니까 청산문 집에 참고해 보니까 세조가 준 녹봉은 한 개도 안 먹고 싸웠다. 진짜 안 먹었대요. 10번은 5번입니다. 자, 그렇지. 11번은 요건 쉬운 거 넘어갈게요. 11번은 1번이고 12번은 뭐겠노? 이 노래에서 중의적 편에 대한 시험은 뭐고? 몇 번 얘기했잖아. 수양산이죠. 수양산. 그 다음 양반전 175쪽. 175쪽이요. 1번은 자 여러분 답을 쭉 볼게요. 1번은 3번, 2번 또 3번, 3번은 2번, 4번은 3번, 5번은 자 5번부터는 소수니까 쓰면서 합시다. 5번은 양반이 자신을 소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계층이 양반한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그럼 뭡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양반이 아니란 걸 얘기한 거니까. 그럼 이유는 뭡니까? 부자에게 부자에게 신분을 파하기 때문에. (6번은) A의 이면에 내진 작가의 태도. 자 이건 적어줬습니다. 잘 설명 잘 들어보세요. A가 무슨 뭡니까? 그
군수가 맞죠. 부자한테 부자를 칭찬하는 거죠, 맞죠? 칭송하는 거죠. 뭐 군자로구나 부자역 하면서 시작해갖고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어째 표면적으로 뭡니까? 이것도 표면 이면할 때 이 이자는 아까 이실자 할 때 이자하고 다른 이자입니다. 이거는 이자는 속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그러니까 국어 우리 문제 풀면서 요 이자가 이렇게 쓰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면적이다. 맞죠? 네. 이면의 반대는 뭐냐? 표면입니다. 이제는 이게 겉표자 속 니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보고 있는 겉모습 표면이죠. 근데 속을 맞죠? 이렇게 나는 저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어디도 잘 집중해 듣고 있지만 서로 속은 뭡니까? 딴 생각 집에 가고 싶다. 아이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나도 언제 끝나? 언제 끝나지? 혼자 있으니까 농기에도 못 치고 진짜 오늘 진짜 힘든 일이 있어. 야 오늘 여기 맞죠? 못해. 그래서 이면 이것도 이겁니다. 뭐냐면 부자가 아니다. 군수가 부자를 칭송하지만 한편 또 봅니다. 뭐냐면 만약 이런 거죠. 부자가 자꾸 부자한다. 군수가 부자를 칭송한 것은 진짜 부자가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을 그렇게 막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반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막 그만큼 거금을 쓰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바라고 있구나. 높은 신분 그 양반을 매우 가치로운 것이라 생각하는 게 참 훌륭하다 이건데 근데 군수가 만약 다른 입장이라면 어디 양반도 아닌 게 돈만 많다고 해서 어디 부자를 돈으로 양반 사려고야 원래 양반이 아닌 놈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는 건 이면적이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물론 이야기를 통해서 양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건 맞지만 근데 여기 보면 군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하면 군수가 뭐 증서 쓴다고 한 것도 그냥 저희들 이렇게 했으면 놔두면 되지 괜히 증서 쓴다 해갖고 여기 보면 군수가 부자가 양반을 포기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런 뭐 내용은 없지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6번은 양반의 그러니까 부자가 양반되고 싶으면 양반의 특권을 받죠.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신분을 샀죠. 산 부자를 비판하는 이런 이면적 태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칠 7번은 5번. 왜냐? A와 C는 1차, 2차 증서잖아. 그것 증서의 내용은 A 1차는 양반의 의무 맞죠? 양반이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잔뜩 있으니까 부자가 그거 보고 이게 양반입니까? 그래서 실망하니까 다시 2차에는 부자의 어떤 권리, 특권을 썼는데 그걸 근데 뭡니까? 그거는 부자의 어떤 부정부패나 횡포 맞죠?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부자가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 한계를 느끼게 해서 절망감을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맞죠? 이런 절망감은 어떤 뭐 희망 같은 게 언제 없어진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부자는 뭡니까? 어떤 양반의 부조리함에 맞죠? 부조리함을 보고 이런 거는 너무 부정적인 모습에서 내가 양반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8번은 4번입니다. 몇 번 있어요? 2번. 2번은 뒤끝은 이와 같은 모든 표명이 양반의 의남이 있으면 이 증서를 가지고 간에 나와서 변정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변정이 뭐냐면 쉽게 하면 다시 바꾸어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1차 증서에 있는 이런 것을 안 지키면 부자 니 다시 양반을 뺏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변정해서. 그러니까 2번이 맞아요. 맞죠?
4번 밑에. 4번 왜 틀렸을까? 미음이 뭔데요? 기 밑에 일선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 밑에 일선에 바람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가 뭐 방울 소리 커지고 방에는 기생이 있고 뜰에는 또 곡식으로 학을 키운다. 학을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곡식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건 다 뭡니까?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지금? 관직을 얻고 그것으로 부정부패해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맞죠? 뇌물을 받고 또 뭐 귀밑이 일하는 것은 그만큼 밖에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백성은 원래 뭡니까? 관리는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4번 보세요. 속세를 떠나 풍류를 즐긴 양반의 한가한 삶과 이건 다른 게 없죠. 자연 속에서의 삶이 아니고 맞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면 이거죠. 이런 사서입니다. 무위 도시 이거 문제 치고 무위 도시 합니다. 들어봤나? 네. 뭔데? 맞죠? 많이 들어봤죠? 뉘앙스는 아는데.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위자가 할 위자입니다. 무위는 뭐냐면 하는 게 없이 놀고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그렇게 봐요. 9번 또 어렵죠. B와 상반된 관점인데 B가 어떤 관점이냐면요. B가 뭐고? B가 어딨냐? B B는 하늘이 윈을 낳을 때 내수 구분 이거는 그러니까 신분을 맞죠. 구분하고 신분이 다 구분돼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네. 1번 보면 이 아이 비록 영웅이오나 천생이란 무엇을 쓰죠? 그러니까 천생한 것은 천하게 태어났다 말입니다. 부모가 천하다. 그럼 쓸데가 없던 얘기죠. 그러니까 신분 구분하고 있죠. 2번 남녀가 유별하니 천인에 따르라도 제 스스로 남자를 만나면 옳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남녀가 유별하니까 뭡니까? 스스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천인의 딸도 그런데 양반의 딸이야 말하면 그러니까 천인의 딸도 만나면 안 되는데 양반의 딸도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신분 구분한 거죠. 3번 놔두고 4번 이제 너희들이 양순한 백성과 충실한 일꾼으로 이렇듯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거늘 벼슬 한 이가 길을 트지 않는 것은 철리 어그러짐이다. 이 뜻이 뭡니까? 벼슬을 한 사람이 뭘 안 하면 철리 어긋났다. 이것도 벼슬 한 이와 아닌 사람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분을 구분하고 있다. 5번 또 나는 공경대부가 높은 벼슬을 얘기합니다. 이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으면서 농민의 곡식을 어찌하여서 먹고 공인의 그릇을 어찌하여서 쓰고 상인적을 어찌하여서 통행을 하는가 하면서 마지막 문제 보면 마땅히 선비의 내시를 구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역시 보면 선비나 뭐 상인을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1번, 2번, 4번, 5번은 다 신분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번, 3번은 이거는 보세요. 이게 사실 유명한 소설의 한 대목이죠. 홍길동전.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우장상이 시없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형을 부형이라 부르되 나는 홀로 그러지 못하거니 어인 인생인가. 이게 이제 왕우장상이 시가 없다는 게 뭐냐면 왕우장상이 뭐냐면요. 왕이죠. 왕과 뭐 제후, 뭐 장수 같은 높은 어떤 그런 신분, 귀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가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시가 없다는 것은 쉽게 하면 그러니까 뭐고 뭔가 그렇게 왕무장상 된 사람이 꼭 정해진 게 아니란 겁니다. 맞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인간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신분의 구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형 그러니까 뭐냐면 부형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홍길동이겠죠. 홍길동은 서자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양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홍길동 아빠 이름 뭐였지? 이름 뭐였지? 홍참판이거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홍참판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맞죠 이렇게 하인하고 사이에서 낳은 게 홍길동이기 때문에 홍길동은 신분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다. 이거 유명하죠, 맞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0번은 부자가 바의 내용이 1차 증서제
불만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스킬이 너무 많아서. 뭐는 없고 뭐만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뭡니까? 양반의 권리 혹은 특권은 없고 의무만 있기 때문에 맞지?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되겠죠. 자기는 양반을 산 것이 양반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데 뭐 의무만 있으니까 불만이 있겠죠.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의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R을 통해 풍자하려고 하는 양의 구성. R 부분은 요건 이게 권리죠. 그래서 R 부분이 그 권리인데 하자 뭡니까? 알겠지만 양반의 특권이 물론 양반으로서 권리겠지만 이 특권은 뭡니까? 어떤 부정부패와 횡포를 저지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풍자하는 것은 어떤 뭡니까? 부정부패와 횡포를 저지르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가 저번 주 과제였죠.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 오늘 배울 거 봅시다. 자, 다시 어디 가냐면 62쪽 가보세요. 62쪽에 있는 시조는 요것도 성산문이죠. 방금 수영산 그 작가입니다. 그렇죠. 성산문이 여기 이해와 감상 읽어볼게요. 이해와 62쪽 이해와 감상. 사육신의 한 사람인 작가가 그러니까 성산문 사육신은 저번 주에 얘기했지? 뭔지 얘기했는가? 사육신 뭔지 아나 너희? 사육신은 그때 이거 있잖아.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단종이 왕이었는데 세조도 바뀌었지? 네. 근데 성산문은 뭐다? 어느 편이다? 끝까지 단종에 대한 어떤 지주를 지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산문은 세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급해야겠죠. 다시 왕을 복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산문 플러스 5 6명의 신하가 세조를 처단하고 다시 단종을 복귀시키려는 계획을 짰는 뒤 막판에 들켰어. 세조가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보세요. 그게 사육신입니다. 죽을 사자에다가 여섯 육자 신하 신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육신도 역시 여기 보면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죠. 단정의 보기를 깨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할 때 자신의 충정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걸렸어. 그 뒤에 썼다고는 그 전해집니다. 뭐 이거는 사실 확인할 바는 없죠. 뭐 언제 썼는지는 맞지. 진짜 뭐 솔직히 맞죠. 처형 이제 발각됐을 때 이럴 시를 쓸 정신이 있겠나? 보통 사람이면 맞지. 도망가거나 빨리 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모르겠는데 그때 시를 뭐 쓸 수도 있죠. 뭐.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도요. 누구였지? 이름이 가는데 한 명이 딱 이렇게 시를 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선비가. 절명 황헌인가? 황자 헌자. 왜요? 왜 목숨을 끊었냐고? 나라를 뺏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한거의 의미죠. 시가 절명시. 목숨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절명.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맞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내 이익도 아닌데 그렇게 어떤 왕이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끊냐? 하지만 뭐 사육신 성산문은 목숨을 끊는 거 아니고 맞죠? 걸린 걸 안 걸렸으면 안 죽겠죠. 걸렸으니까 죽었지. 한 목숨을 걸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걸리고 난 뒤에 지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세요. 이 몸이 자 근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내가 죽으면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맞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어떤 자신의 모습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입니다. 복례산은 뭐냐? 살면서 복리산이라는 산 이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이거는 중국에 있는 실제한 산이 아니야. 어떤 아까 뭐 무릉도원 같이 뭔가 어떤 이상 전설 속의 산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 산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아주 막 뭐고 뭐 신령님과 삼녀들이 막 살고 막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산인데 거기 산의 제일 봉은 뭡니까? 봉. 네. 자, 그렇지. 가장 높은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례산 제일봉은요 어떤 공간인가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렇지. 순수한 공간인 거죠. 이 복례산 제일봉이 뭐가 된다? 낙락장송입니다. 낙락장송. 이것도 많이 나오는 소재죠. 낙락이 뭐냐면요. 이게 낙락이 지금 한글로는 글자가 다르지만 한자는 똑같죠. 무슨 이게 두음업주 때문에 앞에 낙자는 니은 된 겁니다. 뭐야 락이죠 락. 무슨 낙자인지 아나? 이게 떨어질. 맞다. 오? 언니 나왔어요. 어디? 나무. 어? 언니 거기 나왔어요. 어디에? 저 시험에. 아 그래? 그래도 나 뭐? 아 낙모강천. 네. 아 그럼 이거 그 낙모강천 이렇게 한자 한 번씩 봤더니 도움이 되잖아, 맞지? 아주 좋습니다. 매우 기특하네. 그럼 무슨 말인데? 낙낙은 가만 떨어질 낙자 두 번 썼지. 장송은 장자는 길장자, 송은 우리가 많이 봤던 소나무 송자입니다. 그러면 장송은 아주 나이가 많은 소나무야, 아니면 큰 소나무 이런 얘기고. 앞에 뭐 그러면 소나무가 키가 크고 키가 크면 뭐가 떨어지겠노? 소나무가 그런 거 안 봤나? 좀 이렇게 소나무 보면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받쳐놓은 거 있잖아. 보고 있나? 그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너무 크니까 받쳐놓은 거 본 적 없나? 없나? 많을 건데. 학교에도 있을 건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됐다. 나무 이렇게 자라면 이게 맞죠? 어디 되겠노? 이렇게 자라면 꺾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쇠떡 이렇게 쇠갖고 이렇게 일단 받쳐놨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낙장송 이 낙은 뭐냐면 가지가 축축 떨어지는 겁니다. 나무 이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됩니다. 너무 커서 이렇게 야자수 느낌네. 그래서 그만큼 큰 소나무 알겠죠? 큰 소나무가 되면 근데 이 낙장송은 결국 뭡니까? 화자 자기가 죽으면 이런 복례상 제일봉의 낙낙장송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 자기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화자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존재고. 그러니까 낙낙장송이 이제 우선 소나무인데, 그러니까 우선 소나무니까 뭡니까? 뭐 이제 많은 우리가 고전 시간 봤지만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어떤 상징 중 하나죠. 소나무, 뭐 대나무 이런 것들 맞죠. 매화 이런 국화도 그렇지, 맞죠. 이런 것들. 그 낙낙장송에 대해서 이제 종장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낙낙장송은 백설이 흰 눈이죠. 백설이 만건고는 뭐냐면요. 만은 아까 방금 봤던 가득 찰 만자고 건곤이 하늘과 땅입니다. 알죠? 하늘 건자 땅 곤자. 그러니까 흰 눈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 이건 한겨울이죠, 맞죠? 이렇게 흰 눈이 하늘과 땅이 가득 찰 때 뭐다? 독야청청하겠다는 거죠. 아까 사실 이 독야청청 아까 있었죠, 아까 문제풀이 있었죠. 그러니까 홀로 풀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얘도 나는 홀로 풀겠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눈이 막 와도 뭐다? 소나무는 푸르지. 그게 뭐가 높고 끝까지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 그래서 요 독야청청은 다시 얘기하면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백설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흰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사방에 있어도 나는 풀겠다면 이 백설은 뭔가 이 독야청청하고 대조되는 거죠. 색깔도 지금 봐죠. 흰색과 푸른색 대비되고 있죠. 색채 대비. 지금 머릿속에 여기다 하얀 눈에
푸른 소나무가 딱 있으면 딱그 색칠해주게 되죠. 그럼 백석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성산문의 입장에서는 어느 세력이겠노? 어 성산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니까? 세조. 세조죠. 세조의 그러니까 어떤 불의한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세력이죠. 맞죠? 그러니까 세조 일파입니다. 세조를 비롯한 이 맞죠? 정의롭지 않은 요 세력을 흰 눈에 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지켜야 되죠. 멋있죠. 지금 죽는 마당인데 날 죽여도 나는 끝까지 단종에 대한 지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죠. 이것도 역시 단종이죠. 아까 단종과 관련된 시조라고 했을 때 하기 나왔던 겁니다. 맞죠? 방금 이것도 이해와 감성 보세요.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는 단종과 이별하는 단종이 이제 강원도 영월 지방으로 유배당합니다. 끌려가겠죠. 그때 뭡니까? 어떤 그 단종과 이별하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적었다. 이계란 신하가. 근데 대놓고 뭐 임금이시여 저 불의한 세조 저 수양대군 일파 때문에 가시는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쓰면 뭐 그냥 성사문같이 되겠지. 이게 또 그래서 뭡니까? 비유를 한 거죠. 보세요. 뭘로 비유했습니까? 우선 소재가 촛불입니다. 보세요. 방 안에 켰는 촛불. 켰는은 켜 있는 뜻입니다. 켜 있는.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누가 이별하였간데 누구와 이별하였간데 겉으로 눈물 기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자, 촛불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불 눈물 흘리나? 흘리잖아. 그게 뭔데? 촛농이죠. 촛농이 이렇게 말해 촛농이 흐르는 게 눈물 같잖아. 속을 타는 건 뭔데? 속. 심지. 그렇죠. 좋아하네. 심지. 촛불을 좋아하나 보네. 집에 촛불 본 적 있나? 있긴 있죠. 생일 케이크 그것도 있고 또 정전 드시는데. 그냥 가끔씩 엄마가 켜드시는데 켰는데. 향초 같은 거. 그거 좋죠. 하여간 요 중장에서 보면 이건 비유입니다. 맞죠? 비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비유. 화자는 시인은 비유를 쓰고 있다. 비유는 얘기했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고 했죠. 원관념은 원래의 대상, 원래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보조관념으로 얘기하고 있다. 보조관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흘러내리는 촛불, 촛농 을 무엇에 비유했노? 눈물로 비유했죠. 네. 맞지? 그리고 또 뭐고? 그 속 타는 것은 화자의 속이 타겠죠. 지금 뭐죠? 단종이 이렇게 유배가니까 그것은 뭡니까? 심지가 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원래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촛불이 촛불. 촛불의 촛농과 심지를 뭐다? 화자가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촛불 초가 눈물을 흘린다. 초의 속이 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유임에서 비유 중에서 뭡니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맞죠? 촛불인데 그것을 마치 촛불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속이 타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거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이거는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에 해당하는 비유로서 어떤 얘기하고 있고 촛불을 맞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 작품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촛불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 근데 의인하면서 또 뭐냐면 결국은 화자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속이 타는 거잖아. 화자가 눈물 흘리고 속이 타는 것을 그 마음을 뭡니까? 촛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건 촛불이 화자의 감정을
감정이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촉부는 뭡니까? 요 촉부는 거기 초장에 있는 촉불 거기 하면 돼. 아니면 그 종류하는 촉불 있네. 감정이입 이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을 거기 위에 보면 특징 2번에 의인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특정한 대상인 촉불에 이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의인법과 감정이입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장 보면 저 촉불 나와 날가는 나와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화자 자신 나를 얘기합니다.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속 타는 줄 모른다는 건 뭡니까? 촉불에 심지가 탄다는 말도 되고 화자가 맞죠? 마음이 탄다, 애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두 가지. 그러니까 또 마지막 속 타는 줄 모르는 거기 속 타는 줄이네 줄 모노도다. 요거는 초의 심지가 탄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화자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래서 요 시도도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많다. 이 작품은 우선은 이것도 단종을 유배 보내는 신하의 어떤 슬픔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촉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맞죠. 비유와 감정이입을 통해서 얘기했다. 자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는 사육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이건 좀 성사문 같이 막 그렇게 활동한 건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작품을 남겼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된 거지.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죠. 이런 시중이니까 지금 다 남아 있는 거니까. 당시 뭐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이게가 이거 언제 썼고 뭐 써갖고 어떻게 됐는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이게 사람도 이게 또 사육신인가? 그럼 무슨 내가 검색을 못해서 모르겠다. 자, 그다음 좀만 더 봅시다. 아직 좀 괜찮지? 어디 가냐면 178쪽 가보세요. 자, 오늘 배울 작품도 박지원 저번 주 양반전 했잖아, 맞지? 그 똑같은 작가의 허생전입니다. 허생전이 그러니까 가장 박지원 작품 중에서 어렵습니다. 그 내용도 막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읽어본 적 있나? 읽어본 적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거 같다고? 네, 이거 읽어봤어. 어디서? 아닌가?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양반전이랑 허생전이랑 했던 거 같아요. 교과서에 없는데? 없는데 따로 그 양반전이랑 그거 양반전 풍자?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바꿔서 만든 거라. 패러디? 네. 또 패러디? 5글자인데. 뭐가 5글자? 제목이. 양반전을 패러디했다고? 양반전을 패러디한 건 5글자? 아닌가? 양반전 패러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왜 5글자는 뭘 양반전? 너 그 제목이 5글자였어요. 그것도 박정희 쓴 겁니까? 박정희 쓴 건 5글자는 없는데 있나? 아니 뭐 다른 현대 작가가 이렇게 다시 아닙니다. 자, 허생전에 집중합시다. 허생전은 이 제목은 허생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양반전의 양반은 이제 그 부자가 먼저 되고 싶어 했던 거고 허생전의 허생은 주인공 이름입니다. 허생 맞죠? 허생은 양반입니다. 그래서 글 공부를 항상 책을 봅니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허생이 그래 똑같네. 양반전의 양반도 왜 양반 팔아먹었습니까? 가난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서 그랬죠. 그래서 계속 국가의 그 황곡을 타먹다가 그게 점점 쌓여갖고 맞죠. 더 이상 그래서
그 높은 교수라는 사람들 걸려갖고 맞지? 그래서 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회다하고 양반이 되려고 그 대신 갚아줬죠. 이 허생도 가능합니다. 자. 우선 경제적인 어떤 가난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허생의 아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왜냐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허생 아내가 허생한테 밤낮 책만 읽고 그 과거 공부도 과거 시험 또 안 볼 거면 뭐로 책을 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허생은 이제 책만 읽어. 뭐 과거 시험 본 적 없습니다. 아니 과거 시험 보지 않고서 왜 책만 읽습니까? 하니까 뭐 막 얘기하다가 아내가 좀 결정이 도둑질해서 못합니까 이렇게 이 지금 굶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죠? 그래서 아내의 어떤 한탄 알죠? 아내의 한탄. 그래서 허생이 뭐다? 집을 나갑니다. 알죠?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집을 나가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변씨예요. 변씨. 이름은 그러니까 성이 변씨. 변씨. 부자 변씨를 찾아서 돈을 빌립니다. 얼마 빌리게? 좀 많이. 돈을 빌립니다. 돈이 얼마인지 거의 이제 돈을 빌린까지는 쌤이 왜 얘기했냐면 거기 앞에 생략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 허생은 만냥을 줍니다. 만냥이 꽤 큰 돈이겠죠, 뭐 맞죠? 그 당시 화폐를 같이 먹었지만. 그래서 변씨한테 돈을 만냥 빌려서 그래서 가달락의 내용이 뭐냐면 만냥 입수해서 안성은 안성은 지금도 경기도 안성시가 있습니다. 안성이 이때는 안성이가 경기도에서도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거기도 있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며 삼남의 길목. 삼남은 남쪽에 세 개의 도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안성이 교통의 요지라서 그러면 뭐가 또 발달하겠습니까? 상업이 시장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네. 뭐또 좀.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허생이 한 게 뭐냐? 처음에 대추, 밤, 감, 배, 석류, 굴, 유자 등 속의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그러니까 과일들을 다 2배의 값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만냥이 있으니까 자본이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과일들 다 사들인 겁니다. 2배니까 다 팔겠죠. 사람들 팔고 왜냐면 1,000원에 사과 판다고 하는데 2,000원에 샀게 하면 다 오케이 하면 다 살 거 아닙니까? 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내는 형편이었다. 과일이 있어야 잔치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죠. 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그럼 뭐냐면 과일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뭡니까? 그때 그 과일 다 사간 그 사람 누구고? 하니까 허생 찾아갔어. 허생이 허생한테 다시 그 돈 줄 테니까 과일 좀 주소 팔아먹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 나무서 준대. 그럼 대신 얼마? 10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과 2,000원에 사놓고 뭡니까?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럼 8,000원 남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맞죠?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한 4-5배 벌겠지. 네. 그 다음 허생이 한숨을 내쉬면서 한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만냥이 물론 큰 돈이지만 만냥 가지고 다 샀지. 그만큼 뭡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과일들량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작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한숨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뭡니까? 그 당시 경제 구조가 취약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 방금 기억 문장은 요 기억 줄쳐 있잖아. 요거는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얘기합니다.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걸 쓰세요. 인물의 어떤 말과 행동이 인물의 허생의 말이 특히 어떤 비판하고 풍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작업을. 이면 어디 가서 합니까? 제주도 가서.
여기 뭘 사냐? 말충은 말충이 뭔지 알아? 말 알지? 동물 말. 네. 말 꼬리하고 이 말갈퀴 그것이 말충입니다. 그것이 무엇의 재료냐면요. 조선시대 양반들 보면 머리 이렇게 감았죠. 머리 쓰고 있지. 간 말고 그러니까 간 벗으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싹 하고 네. 양반만 하고 있죠. 나머지는 그게 뭐냐면 망건. 맞죠. 그 망건의 재료가 말충이에요. 그럼 뭐냐? 또 말충을 다 사들였죠. 그럼 망건을 못 만들겠죠. 그래서 뭡니까?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또 뭡니까? 또 비싸게 팔아먹겠지.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대팔기인데. 대팔이. 근데 이거 맞지? 이런 거 뭐 리셀 뭐 이런 거 하지 맞지? 이것은 요 가에서 한 게 뭐냐면요. 가에서 하면은 허생이 뭐 한 거냐? 이거 보고 매점 매석이야. 매석으로 큰 돈을 벌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매점 매석은 나쁜 행위죠, 맞지? 왜냐면 조금 경제적으로 사기친 거죠. 자기가 돈 많다고 그 돈 갖고 어떤 일정 품목을 다 사들여 씨를 말려고 다시 오니까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만약 지금 막 돈 많은 뭐 이재용 같은 사람 맞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재용 돈 많이 벌고 끝이 있나?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감옥 갑니다. 이건 잘못된 경제적 행위이기 때문에 맞지? 근데 허생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주인공 허생이 지금 나쁜 짓을 하거든. 맞죠? 근데 여기서 물 맞는데 중요한 것은 매듭매석에 했던 게 과일과 말총이죠, 맞죠? 네. 과일과 말총. 이 말총은 아까 했지만 망건의 이것이 망건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냐? 조선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의 삶하고는 관계 없는 물건입니다. 과일을 왜 관계 없어요? 지금은 과일 아무나 먹지만 옛날엔 과일은 뭡니까? 양반들이 제사나 잔치 때만 쓰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밥 먹고 야 차면하게 먹자 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하게 깎아 먹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마트 같은데 뭐 편의점 같은데 가면 이렇게 뭐 바나나 뭐 수박 이런 거 막 파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 뭐냐? 망고는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죠. 그래서 이건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한 것도 뭐냐면 양반의 헌혜허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하는 그 대상을 양반들만이 그래서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상관은 관계없는 이런 물건 한 것도 역시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그 양반들은 뭔데 너 이렇게 과일 먹고 뭐 또 양반이라고 또 머리 뭐 뒤집어 쓰고 그런 게 다 헌혜허식이다. 헌혜허식 뜻이 뭐냐면 내용은 없고 실속은 없는 형식이죠. 자. 나 부분이 또 쭉 있는데 이거는 자 여기가 이거 지금 다 길고 맞죠? 지금 맞죠? 점점 힘들어지지 맞죠? 요 나까지만 설명하고 좀 쉽게요. 왜냐면 그 다가 더 제일 빡세거든. 그러니까 나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나하고 좀 쉬고 다를 이어갑시다. 나 부분은요. 자 뭐 현생이 이렇게 있다가 자 변산이라는 지방에 군도가 뭐고? 군도가 뭐가 있었다. 군은 무지 군자. 도는 도적할 때 도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도적대입니다. 조선 후기에 보면 알죠? 역사 지금 조선 시대 배웠나? 안 배웠나? 역사 한국사 안 배웠나? 조선 후기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망해갑니다. 아까 했지만 양반들은 자기 먹을 것만 찾고 벼슬을 한 관리들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다 양반에서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박지원이 조선 후기 때 실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선 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점점 가난에 허덕이다가 농사 짓거나 장사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야 됩니까? 다 도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 후기 때 보면 도적이 많이 출몰했어요. 그런 문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됩니다. 알죠?
그래서 허생이 찾아가요. 이 도적 변산의 이 군도의 소굴을 찾아갑니다. 그 대화가 있는데 이걸 쌤이 쭉 읽어보면 이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냐면 내일 변산조 지방이 서해안 지방 해안가거든. 그래서 내일 바닷가에 오면 내가 많은 돈을 실은 배를 띄울 것이다. 어서 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다 중간까지 하니까 그 중간쯤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보세요. 그 줄친 가 있죠. 뭐 됐노? 군도들은 모두 그를 뭐라고 비웃었다.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건 뭡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 바닷가에 돈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니까 가져가자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튿날 또 나가봤자 이제 혹시 우추적 하니까 뭡니까? 30만 양의 돈이 있는 겁니다. 배에 실린 게. 이거 매점에서 번 거죠, 맞죠? 원래 만 양이었는데 30만 양입니다. 하니까 모두 뭡니까?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에서 장군 바뀌었지. 이건 뭡니까? 허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허생은 이 군도들을 데리고 뭐 거기 보면 뭐 밑에 이런 거 있습니다. 100냥씩 줄 테니까 소 한 마리 하고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을 다 태우고 거기 섬에 갑니다. 빈 섬에 이미 허생이 어느 섬을 알아놨어요. 알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보면 지금 어디 보냐면요. 나달락에 그 나달락이 밑에서 내주셔 보세요. 허생이 도둑을 모두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했죠. 변산에 수천의 군도가 울거려서 근데 뭡니까? 나라에서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허생 혼자 가서 뭡니까? 이걸 해결한 겁니다. 왜냐면 우선 섬에다 싣고 갔으니까 이제 변산에 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 문장에 요 나달락은요 거기 허생 닐 문장 보면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울 일이 없었다.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보십시다. 요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선은 보세요. 나라가 군사를 막 풀어서 군도들을 제압하려고 했는데도 못했지. 오랜 기간 못했는데 그걸 허생이 한 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어떤 무능력한 지배층의 모습이 맞죠? 보이겠죠. 무능력한 지배층과 달리 허생은 뭐다? 이 문제 해결했지. 군도가 출마하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한 어떤 허생의 어떤 면모가 뭡니까? 영웅적인 면모가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달락의 요 사건은요 지배층이 무능력을 한편하고 비판하면서 한편 뭡니까 또 이 주인공 허생은 영웅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주죠. 그래서 섬에 가서도 뭡니까 보세요.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고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지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상이 달렸다. 그러니까 농사가 아주 잘 됐다 이거죠. 3년 동안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서 팔았다. 장기도는 어디냐면요. 이게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 아나? 네. 나가사키 짬뽕.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당시에 해외 무역을 한 거죠. 조선시대 해외 무역했나 원래. 물론 청나라 이런 데 했겠지만 우선은 뭡니까? 알다시피 계약이 때도 뭡니까? 그막 세국적으로 칭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해외 무역도 역시 뭐냐면 박지원이 이 실학 사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고 외국하고도 무역도 하고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도 밑에 보면서 해외 무역을 적어보세요. 그 해외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딱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면 모두 다 힘들 것 같아요.